그럼 실력이 중요할까요? 스펙이 중요할까요? 그 SAT 점수가 명문대 갈 수가 있었지만 명문대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갔을 경우에 소득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야 갖고 있는 스펙에 어떤 후광 학교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누가 실력이 좋은지가 나오는 거죠. 실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간판보다 실력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스펙이 좀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펙을 올리기보다 실력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지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제목은 스펙 vs 실력, 연구가 밝힌 승자는 입니다. 그러면 실력이 중요할까요? 스펙이 중요할까요? 예.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가 돌아간 거 보면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실력보다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력보다 대학 간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서울대학교 스카이 간판이 있으면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실력은 되게 있는 것 같지만 간판이 대학 간판이 뭐 지방대나 전문대 혹은 아예 안 나왔다 고졸이다 하면은 좀 실력에 비해서 평가 절하를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에 대한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참 스펙을 중시 여기는데, 특히 대학 간판을 중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학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예.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오면 뭐 어마어마하죠. 하버드, 스탠퍼드, 프리스턴, 예일 나오면 당연히 대우를 많이 받게 되는데 매우 중요시 여기고요. 실제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출신의 15년차 직장인이 받는 연봉의 중간값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이 받는 거죠. 15년차 경력을 쌓으면 중간값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위로는 계속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정말로 스펙이 중요한가, 실력이 중요한가 라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스테이시 데일과 앨런 크루거인데요. 자신이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기발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SAT, 우리 수능 점수 같은 거죠. SAT 점수가 명문대에 갈 정도의 점수예요. 충분히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력은, 말 그대로 실력은,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명문대에 갈 수가 있는데 명문대에 가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명문대로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명문대라는 스펙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실제 명문대생의 향후 소득이 얼마인가를 측정해 보면 어느 정도 정말로 실력과 스펙이 누가 더 힘이 센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SAT 점수가 명문대에 갈 수가 있었지만 명문대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명문대생 출신보다 소득을 덜 벌게 되면, 소득이 적으면 역시 이 세상은 스펙이 실력보다 힘이 세지 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명문대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명문대생과 똑같이 비슷한 소득을 갖게 되면 역시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추적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연구 결과, 예. 명문대생 출신 사람들과 명문대생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일반 대학에 들어간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소득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력이 어디 가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대학 간판이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노동시장은 어떤 개인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명문대생이 소득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력도 좋아서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자신을 단련시켰겠죠? 확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명문대에서 간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도 또 일을 했을 때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좋지 않는 스펙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실력에 비해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실력은 출중한데 내 스펙 때문에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실력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정말로 되게 실력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내용인과 동시에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펙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다는 것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스펙이 되지 않는데 실력에 비해 실력은 높은데 스펙이 되지 않아서 무언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스로 착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의 연구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건 평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스펙을 엄청 따지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니 중견기업 정도 되죠? 같은 경우는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임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웃긴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회사의 신입사원 출신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미국 연구라서 우리에게 100% 적용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매우 대학을 중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조차 실력은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않게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력을 키우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면접관인데 두 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후보자는 아이비 리그 출신이에요. 아이비 리그 명문대 출신입니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예일대, MIT 이런 대학이에요. 그 대학의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대 대학원 박사학위입니다. 근데 박사의 석차가
거기 하버드대에서 상위 20%예요. 상위 20%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그 미국에서 순위 30위권 밖에 있는 대학이에요. 대학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 30위권 밖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상위 1%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위 20%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30위권 밖에 있는 1% 사람을 뽑겠습니까? 하버드대에 가려면 거의 완벽한 점수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웬만한 실력을 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상위 20%인 거예요. 그런 사람과 30위권 밖에 있는 상위 1%에 있는 박사 누구를 뽑으실래요? 뭐 제 추정입니다만 대부분의 면접관이라면 하버드대 박사 그 간판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상위 20%인데 우리가 뭐 잘 유명하지 않는 30위권 밖에 있는 대학의 1%, 상위 1%는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다행히 이제 박사는 실력을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뭘로 평가할 수 있는? 박사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구 실적을 통해서 과연 하버드대 상위 20%에 있는 사람이 20%는 박사가 더 대단한가? 아니면 30위권 밖에 있는 상위 1%에 있는 박사가 더 대단한가? 라는 거를 논문 실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콜리와 알리시나 웬더는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6년 사이에 박사과정 6년 사이에 권위 있는 경제저널에 게재한 논문 수를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대학 순위 30위권 밖에 있지만 상위 1%에 있는 학생들은 그 권위 있는 그 저널에 평균 1.05개를 게재했습니다. 1.05개를 게재했어요. 하지만 하버드대 나머지 이제 명문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명문대는 상위 20%입니다. 하버드 상위 20%는 0.71개, MIT는 0.83개, 예일대는 0.57개, 컬럼비아대는 0.34개, 스탠퍼드대는 0.67개, 시카고는 0.72개, 프린스턴은 1.23으로 프린스턴을 제외하고 모두 다 30위권 밖에 있는 상위 1%에 있는 학생들에게 졌습니다. 상위 15%를 올리면 프린스턴하고 MIT 빼고 다 집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 연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위 30위권 그러니까 순위 30위권 밖에 있는 상위 1%에 있는 학생들이 이 명문대 기라성 같은 명문대 상위 20%에 있는 대학의 상위 20%보다 더 실력이 출중한 걸 증명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실력을 떠나서 내가 지금 스펙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약 여러분께서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다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구글은 처음에 입사 지원을 받았을 때 당연히 스펙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명문대 중심으로 받았죠. 근데 구글은 대단한 점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누굴 채용을 하잖아요. 그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계속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 1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견했지만 그 중에 하나, 실력과 스펙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논문하고 비슷한 결과예요. 일반적인 그 아이비리그 출신의 직원보다 주립대나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수석이나 차석으로 졸업한 그런 직원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명문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버드대, 프린스턴, 예술대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출신의 그냥 평균인
그런 사람들보다 지방대나 주립대에 수석 졸업 혹은 차석 졸업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종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학 간판을 중시 여기고 또 명문대 출신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미국을 보면 앞에 경제학자들이 연구했던 거를 토대로 본다면 첫 번째, 명문대에 들어갈 점수 있지만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실제 명문대생 출신의 친구들과 소득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실력은 어디 잘 가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더불어서 스펙도 그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음을 증명해 낸다는 거. 반대로 내가 지금 스펙이 되지 않은데 실력은 되는데 스펙이 안 좋아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거나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연구 실적을 통해서도 만약에 내가 특출한 남들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스펙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면은 그 실력은 놀라운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위 20%, 15%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 또 구글 연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종합해 보셔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명문대 출신이면 그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스펙이 좀 안 좋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펙을 올리기보다 실력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간판보다 실력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익 점수 좀 더 올리는 것보다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입사를 하거나 어디에 이제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스펙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상대적으로 몇 점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진짜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면은 처음에야 갖고 있는 스펙에 어떤 후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이 이제 일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다 보면 진짜 누가 실력이 좋은지가 나오는 거죠. 결국 남는 건 실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명문대생 출신이시라면 계속 열심히 하시면 또 실력을 키우시면 되고, 거기에 걸맞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저도 지금 책을 10권의 책을 냈고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고졸입니다. 제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출판사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내 나중에 누군지 몰랐죠. 저를 자세히 몰랐죠. 섭외를 했을 때 제가 고졸이고 지금 대학도 졸업 안 했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써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첫째 경제책이었거든요. 경제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출판사가. 왜냐면 제가 인터넷에 글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쓴 글에 호응을 해줬거든요. 물론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데뷔를 한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진짜 실력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펙을 보는 것이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저희 이제 신박사님 같이 하고 있는 또 이윤구 이사님 같이 하고 있는 체인지 그라운드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스펙이 좀 부족하시다면 그냥 실력을 키우십시오. 자기가 하는 분야에 실력을 키우신다면 결국 그 실력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실력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스펙보다 실력이 항상 중요함을 잊지 않고 정말 진정한 실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